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 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이라고 합니다. 오늘 용암해수 시장 전망이라기보다는요, 용암해수라는 자원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저희 센터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용어에서 보시다시피 용암해수, 해수이기 때문에 이제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이고요. 이 용암해수라는 용어는 학술적인 용어도 아니고 법적인 용어도 아닙니다. 그냥 이제 만들어진 조어인데요. 사실은 용암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그런 자원입니다. 용암해수는 법적으로는 먹는물관리법에서 염지하수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 고용물 함량이 2000mg 이상인 지하수를 염지하수라고 먹는물관리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먹는물관리법은 1995년에 생수시장 때문에 탄생이 된 법이죠. 용암해수는 뒤늦게 2010년도에 들어서 먹는물관리법 개정을 통해서 법적인 지위를 얻게 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짙은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용암해수라는 자원이 분포하는 지역입니다. 제주 동부 지역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옆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제주도의 지질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서귀포층이라는 지질이 상당히 좀 중요한 지질층입니다. 투수가 되지 않는 지질층입니다. 여러분들 통상 물이 고이려면 이런 그릇 형태가 돼야 되는데, 제주도 지질 구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다 보니까 빗물이 흘러내리면 대부분 다 흘러내려 버리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삼다수, 담수지하수층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질 구조가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데, 이 지형이 동쪽이 낮습니다. 동쪽이 낮다 보니까 이 낮은 부분으로 바닷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닷물이 이렇게 동부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가 위치한 데가 구작 환동이라는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용암해수 단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왜 여기다가 관정을 뚫고 굴착을 하느냐? 이쪽이 이제 해안선에서 가장 가깝거든요. 1.5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렇게 관정을 여기다 뚫어서 물을 취수하게 됩니다. 현재 단위가 지금 100만 톤이거든요. 100만 톤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71억 톤입니다. 71억 톤이라는 규모가 여러분들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대한민국에 있는 상위 3개 댐의 만수위를 합친 양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이건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이 지역의 면적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기에는 이게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느끼시는데, 이게 다 안반입니다. 이 안반의 공급률, 그러니까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공급률을 소극적으로 31%로 잡았을 때 이 최적을 계산해 보니 71억 톤 정도 되더라, 이겁니다. 이 양은 저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1일 1000톤씩 취수를 해도 19,602년 동안 사용이 가능한,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양입니다. 그리고 이 자원은 뽑아 올리면 바다가 존재하는 한 다시 들어오겠죠.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고갈 염려가 없는 순환 자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바닷물을 갖다 뽑아 쓰지 이걸 굳이 굴착을 해가지고 이걸 뽑아 쓰느냐? 이 자원의 특성을 좀 봤더니 사계절 수온이라든지 pH라든지 염분 농도가 변하지 않더라는 거죠.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언뜻 생각하시기에 양식장 같은 데 쓰면 굉장히 좋겠죠. 산업화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소재다라는 말씀이고, 제가 앞서 안반에다 스며들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필터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검출이 되지 않고요.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특히 미세 플라스틱, 이런 부분이 검출이 되지 않는 안전하고 청정한 자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적인 면을 한번 봤더니 대한민국에 있는 뭐 바닷물 세 가지 종류를 한번 말씀드리면 일반 바닷물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강원도 쪽에 있는 해양 심층수,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땅 속에 있는 용암 해수, 이 세 가지의 성분 분석을 좀 해봤더니 그 대량 그 미네랄은 뭐 대등소이합니다. 근데 소위 희귀 미네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봤더니 많게는 뭐 15배, 10배 이상 이렇게 많이 함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 센터 와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현무암이 영어로 바솔트라고 하더라고요. 바솔트. 그러니까 현무암에 있는 여러 가지 미네랄 성분들이 이렇게 녹아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다른 그 바닷물에는 없는 그런 미네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쪽은 한국생명연과 제주학교 육가대학하고의 공동 연구를 했는데 동물 실험까지 한 상태입니다. 세포 실험하고 동물 실험까지 한 결과가 봤더니 보시다시피 이런 6가지의 기능이 있더라라고 규명이 되고 있습니다. 왜 3상까지 가지 못했는가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이제 저희의 숙제입니다. 이 중에 뭐 하나라도 정말 기능적으로 규명이 된다면 요즘 말로 소위 이제 대박이 되는 거죠. 저희가 2013년도에 저희 센터가 들어섰고 저희 용암해수 단지가 이제 구축이 완료됐는데 2013년도부터 2020년 6월 지금 현재까지 주로 해왔던 일이 인프라 구축이었어요. 건물 짓고 장비 도입하고 그런 일에 치중을 했고, 사실 R&D라는 부분이 동시에 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미약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이제 최근에 어떤 용암해수 생리활성 기능이라든지 유용 미네랄 분리 기술, 앞서 그 강의하신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술력 부분이 상당히 좀 취약하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시대에서 돈과 시간의 문제지 안 되는 건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과학기술이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저희 미네랄 중에서 특정 미네랄만 좀 분리를 해내고 싶은데 그런 기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용 미네랄을 분리하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나이가 드시면 이제 골다공증, 칼슘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 칼슘만 좀 뽑아내가지고 노인들이 드실 수 있는 물, 그 다음 유아들이 먹는 물, 청년들이 먹는 물, 그런 생애 맞춤형 음료를 개발한다든지, 그 다음에 고시형 소재하고 섞어가지고 저희가 음료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싶은데 의외로 그쪽 부분이 기술이 아직까지 규명된 게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용암해수를 취수해서 하는 공정인데요. 저희 그 단지에서 한 130m 정도를 굴착을 하면 용암해수가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수중 펌프로 끌어올려서 2가지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한쪽은 역삼투압 공정을 거치게 되고요. 한쪽은 전기투석을 하는데, 역삼투압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아까 있는 미네랄 성분을 다 걸러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12 인풋으로 들어가면 RO, 이거는 거의 H2O에 가까운 물이에요. 이게 한 5가 나오고요. 그 다음 또 농축수라는 일반 바닷물보다 한 2배 정도 농도가 되는 6에서 8%짜리의 고농축 염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쪽 공정에서 전기 투석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NaCl만 빠진 미네랄이 함유된 ED수라는 미네랄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 아웃풋과 요 아웃풋 2개를 섞어서 마시는 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음료, 저희 용암해수를 활용한 음료를 보면 병에 뭐라고 표기가 되어 있냐면 혼합 음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먹는 물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먹는 샘물, 먹는 염지하수, 먹는 해양심층수, 이렇게 3가지밖에 없는데 아직 그렇게 쓸 수가 없어서 이 2가지를 섞어가지고 본질은 마시는 물이지만 혼합 음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암회수가 활용되는 범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시는 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음료, 그 다음 식품의 원료로도 사용됩니다. 깨수깡이라고 뭐 요즘 선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희 단지에 있는 BK바이오라는 회사가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용암회수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제일 상단에 뜨는 게 아마 이니스프리가 뜰 겁니다. 이니스프리에는 용암회수가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는데 왜 떴는가? 이니스프리가 광고를 잘한 거죠. 청정 용암회수 이니스프리. 뭐 용암회수가 들어갔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청정 용암회수 이니스프리 하면 당연히 용암회수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화장품 원료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바닷물이니까 당연히 소금이 나오겠죠. 소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그 과수농가에서는 바닷물을 길어다가 희석을 해가지고 과수원에 뿌렸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미네랄을 보충하기 위해서. 토양이 이제 척박해지다 보니까 미네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수농법을 이제 활용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해양치유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는데 2월 19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특히 수치료 부분, 그 다음에 양식 부분, 이런 부분에 용암회수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한 6가지 분야가 저희가 알고 있는 용암회수의 적용 범위입니다. 근데 의외로 아까 양적으로 저희가 71억 톤 정도 무궁무진한 양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용암회수라는 자원은 오히려 적용 범위 자체가 굉장히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분야가 너무 많아요. 아직도 R&D가 필요한 부분이죠. 용암회수는 2005년도에 지역산업기술개발 사업이라는 게 선정되면서부터 태동을 합니다. 이때부터 뭐 사업 부지 선정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단지 조성하고 그래서 2013년도에 저희 센터가 들어오고 단지가 조성이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로 인프라 구축만 하는 사업을 해왔어요. 아쉽게도 R&D 분야가 굉장히 이제 저조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1년부터 23년도까지 올해부터 하는 게 이 용암회수를 가지고 특히 용암회수에 있는 미네랄을 가지고 건강 기능성 음료를 좀 시작해보자. 음료나 식품은 상당히 그 규제가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서 건강 기능성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반드시 Good Manufactured Product이라는 인증을 받아야만이 그 기능성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그다음 이거를 위해서 어떤 레시피들을 개발하고 어떤 그 기능이 있는 그런 그 음료들을 개발할 것인가에 그 진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대한민국에는 전국에 한 670여 개의 국가산단을 포함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있는데 이 용암회수 일반 산업단지가 2가지 타이틀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국 유일의 자원 기반의 산업단지예요. 일반 산업단지는 단지를 조성하고 어떤 업종은 들어와라, 어떤 업종은 못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용암회수 단지는 특이하게 용암회수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만 들어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가지 타이틀이 아까 670여 개의 산업단지가 규모가 대부분 한 몇십만 평 이렇게 되는데 표 단지는 6만 평에 불과합니다. 전국에서 제일 작은 산업단지죠. 거의 농공단지 수준입니다. 왜 그랬느냐? 이 단지가 조성될 시점만 해도 이쪽이 이제 그 구자읍 환동이라는 지역이 제주시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입니다. 분양이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분양이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빨리 분양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다 끝나버렸는데 그 이후에 수요가 많아져서 저희가 이렇게 아파트형 공장을 새로 지어가지고 임대로 한 16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앞서 분양 기업이 7개고요. 여기 16개 기업을 유치했으니까 토탈 용암회수 단지는 23개 기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우습죠. 산업단지에 23개 기업밖에 없다는 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저희가 지금 단지 확장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그 앞서 21년부터 23년까지 그 할 사업에 대한 그 플랫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식약처에서 고시한 고시형 소재라든지 개별 인정형 소재라든지 그런 기능성 소재를 저희 용암해수의 미네랄 소재와 섞어서 맞춤형 음료를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이게 이제 탈염 장비입니다. 여기 이제 역삼투압 장비고요. 요게 전기 투석 장비입니다. 이 이외에도 저희가 그 음료와 관련해서는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을 구축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만 한 75종의 저희가 생산 장비를 구비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연구 장비도 38종을 갖춰서 품질 관리에 만반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음료 라인입니다. 여기 이제 제병기라는 건데요. 이게 페트병 만드는 장비입니다. 페트병 만들어서 원료 배합하고 뭐 충진하고 살균하고 쭉 가서 포장까지 전체가 다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랩핑까지 다 되면 그냥 지게차로 창고로 옮기기만 하면 되죠. 그럼 어떤 제품들이 나오느냐? 이런 뭐 음료 제품, 그다음 뭐 파우치 제품, 뭐 액상 스틱, 그다음 환, 캡슐, 시세 말로 그냥 5만 가지가 다 이제 생산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제가 이 센터 가서 봤더니 이 단지가 오로지 마시는 물에만 타겟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그 아로스라든지 뭐 미네랄수가 나오는데 하나가 빠진 게 있죠. 농축염수. 농축염수를 이제까지는 버렸습니다.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메인 프로덕을 마시는 물에 집중하다 보니까 부산물로 나오는 바이 프로덕을 버렸던 거죠. 근데 이 자원이 좀 특이한 게 만약에 바이 프로덕에다 초점을 맞추면 메인 프로덕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동시에 쓰자. 그래서 바이 프로덕의 메인 프로덕화. 결국은 이제 소금이나 미네랄에 치중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가지 분야에 저희가 알고 있는 분야가 그거밖에 없었는데 저희 센터에 1년에 방문하시는 분이 한 2,500에서 한 3,000분 정도 되십니다. 오히려 그 견학 오신 분들이 이런 거 해보세요, 저런 거 해보세요라고 추천을 해주는 제품이 많습니다. 기억에 남는 게 이 비강세척제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의료보조기기를 하는 회사인데 비강세척기를 만든 거예요. 비강세척기를 만들었는데 거기 안에 콘텐츠를 뭘 주냐면 소금을 주고 물에다가 몇 배 희석해가지고 쓰세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럼 뭐 저희 용암해수가 바닷물이니까 농도만 맞춰버리면 그냥 그걸 갖다 그대로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추천을 하시고요. 그 다음 이 자원이 전기분해를 하면은 그 차염수산수, 미산성 차염수산수라는 게 나옵니다. 차염수산 나트륨은 락스입니다. 락스는 인체에 유해하죠. 그래서 이제 락스를 소독하게 되면 문을 다 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미산성 차염수산수는 살균력은 그거보다도 훨씬 높지만 마셔도 될 만큼 인체에 무해합니다. 이게 왜 시장에 안 떴었느냐?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었죠. 근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원이 요거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원입니다. 그리고 소금도 왜 저희가 꼭 결정체 소금만 써야 되느냐? 액상 소금을 하자. 소금을 만드는데 상당한 에너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소금 설비를 하는 데는 한 50억 정도가 들어가면 운영비가 한 20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 비용을 들이지 말고 액상으로 결정체가 되기 전 단계의 액상으로 쓰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 강의하신 분 중에 뭐 초신수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 용암해수를 갖고 수소 발전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논의들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 센터장님 네. 한 1분에서 2분. 네. 마지막에 저희 단지는 뭐 이제 고용이라든지 매출이 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뭐 기울기가 좀 마음에 들진 않죠. 이거보다 좀 더 가팔라야 되는데요. 하여튼 저희 그 숙제는 이 용암해수를 활용한 1차, 2차, 3차 산업, 4차 산업으로 좀 이렇게 육성되기를
바라는 게 저희 희망입니다. 예,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